인투TV 철도 특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옆에 김갑봉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있는 인천 노선을 인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분석해봤고요. 오늘은 국내, 인천을 제외한 국내 주요 노선을 좀 살펴볼 건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요지는 뭐냐면 광역 거점에 광역철도를 구성하겠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를 확장을 하고 대구 경북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철도를 확충을 하고 부울경은 부산과 울산을 창원 중심으로 한 어떤 철도를 확충을 하고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철도를 확충을 하고 당연히 뭐 서울은 이제 뭐 수도권이니까요. 강원도는 마찬가지로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철도를 확충하겠다. 그러니까는 바람직한 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 중심의 철도를 계속 확충을 해서는 서울 중심의 인프라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정말로 그 지방 분권 시대에 맞춰서 지역의 어떤 자생력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광역 거점별로 광역 철도를 확충해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그런 면에서 첫 발을 뗐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서해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서해선하고 저희가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인천하고. 경강선이 인천하고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시흥시청역 가잖아요. 이번에 뭐가 있냐면 2024년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해요. 그럼 신안산선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홍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홍성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택 안중을 지나서 안산으로 들어와서 시흥시청을 경유해서 저기로 들어갑니다. 서울로. 광명역을 경유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서해선 구간하고 일부를 같이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천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서해선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이번에 서해선하고 경부고속철도를 연결시키는 화성이죠. 화성하고 평택 부근에서 경부고속철도가 대략 한 6km인가 7km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을 직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홍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경우 지금 홍성에서 서울이 대략 한 2시간 한 30-40분 걸리거든요. 48분이면 갑니다. 이야, 홍세 하도 먹으러 가기 편해요. 그렇죠. 홍성이 충남 도청 소재지고 옛날에 홍주했던 곳이잖아요. 유홍진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포의 자랑이거든요. 홍성 예산 이쪽이. 이제 인천 시민들도 이게 향후 서해선 KTX가 개통하게 되면 인천에서 경강선을 타고 환승을 통해서 홍성 가는 게 굉장히 편해지는 거고 지금 정부 사업 중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홍성까지 직선을 한 다음에 기존 장항선이지 않습니까? 장항선을 지금 직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철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그 전동 열차가 다닐 수 있게 고속 열차가 다닐 수 있게 전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까지. 이미 1단계 사업으로 군산에서부터 익산까지는 끝났어요. 그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군산에서 홍성 구간이에요. 공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서울에서 서해선을 통해서 이제 익산까지 가는 경우도 가능한 거죠. 서천, 부여, 익산, 군산, 홍성 이런 곳 가는 곳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기존 호남선이 아니라 그렇죠. 서해선을 통해서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이 충청권을 진출하는 데 굉장히 편해진다. 이게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의 의미를 좀 짚어봤고 그 다음은 이제 가수원과 논산을 연결한다고 이거 고속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서대전역에서 실제로 그 우동 한 그릇 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부선이 내려오면 대전에서 갈라집니다. 대전역이 경부선 대전역이에요. 그걸로 가서 이제 이른바 대구, 부산 가는 거고 호남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서대전으로 옵니다. 서대전으로 오는데 그게 어디냐? 가수원이에요. 가수원입니다. 논산, 계룡, 강경역 지나서 익산으로 와서 익산에서 다시 또 전라선, 호남선 갈라지는데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뭐가 담겼냐면 이 논산에서부터 가수원 구간, 그러니까 서대전 구간을 직선화하고 전철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속열차 외에도 이 호남선이 고속화되면서 이른바 서대전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거고 이 경우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러면 목포에서 혹은 여수에서 출발한 열차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기존 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논산에서 논산 그 강경쯤에서 분기해서 서대전 타고 올라갑니다. 이제 그걸 타고 가서 서대전에서 환승을 해서 서대전에서 다시 이제 경부선 타고 조치원으로 조치원에서 지금 저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북선 개량화 사업을 이게 어디로 가느냐? 제천으로 갑니다. 그럼 제천으로 가서 또 어딜 가느냐? 원주로 가고요. 원주 지금 중앙선 작업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강릉까지 갈 수 있죠. 그러면은 목포에서 강릉까지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거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모양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목포에 출발해서 익산, 익산에서 논산, 논산에서 서대전, 서대전에서 조치원, 조치원에서 제천, 제천에서 원주, 원주에서 강릉. 이제 원주에서 만종 연결이 되면 이제 바로 강릉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잘 보셨습니다.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주 만종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원주 연결선. 김현철 기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 원주 연결선입니다. 맞습니다.
원주 만종 연결선이 뭐냐면 중앙선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열차에 강릉선 KTX. 예, 중강선과 연결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똑똑해요. 아닙니다. 네. 목포 강릉이 대략 한 3시간 30-40분? 지금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요 대목도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광역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익산에서 여수 가는 전라선 직선화 사업이 시작되기 직선, 때문에 서울에서 여수가 한 2시간 10분으로 아마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광주 나주, 광주 나주 연결. 광주 나주 연결선이 생기고요. 상부지구로 갑니다. 맞습니다. 나주에서.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부 내륙선이 예. 올해 8월 저기까지 개통을 해요. 충주. 충주. 네. 그다음에 이제 문경까지 개통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가 확정됐냐면 문경 김천이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수서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네. 중부 내륙선, 남부 내륙선을 타고 거제까지 가는 겁니다. 거제까지. 김천에서 구미 이렇게 그렇죠. 갈수 있죠. 지금 이제 김천 구미에서 진주 구간 네, 여기는 맞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예타 면제 사업에 네. 대해서 지금 밑으로 추진하고 있기 내려오고, 때문에 그럼 이 경우 이제 인천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 경강선이 부발 구간 남부 내륙선, 중부 내륙선이 공용하는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송도역에서 출발한 경강선이 광주 부발에 와서 부발에서 이제 문경, 김천 이제 아래 내려가면 이제 저기 참 유명한데 성주, 성주. 뭐 이런데 그 합천, 함안, 진주, 통영, 거제. 거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대구권의 또 중요한 노선이 뭐냐면 의성이 저기예요. 이번에 대구 공항이 이전하게 들어설 맞습니다. 그쪽인데 의성하고 경부선 대구를 연결하는 네. 이쪽 신규 노선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영주에서 김천을 돌아가는 이쪽 옛날에 경복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사업도 좀 이제 개량 사업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예,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의중앙선역이 용문역이 있는데 용문역에서 홍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좀 반영이 됐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SRT라고 부르는 수도권 고속열도 네. SR 거기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 맞습니다. 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강선 부발역에서 평택을 연결하는 노선이 네. 반영된 게 좀 눈에 띈다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순식간에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힘드네요. 건축가에게 나와 있는 인천을 제외한 네. 주요 노선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과 관련이 좀 깊은. 그렇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인천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계획들이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네. 인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철도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규모가 크잖아요. 네. 도로, 항만과 공항, 맞습니다. 비행기, 여객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사람이 화물이 1km 가는데 필요한 어떤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이 네. 있고 둘 다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게 철도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구축 계획을 다 하기 위해서는 55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기본적인 우리나라 철도는 일제시대 때 맞습니다. 일제가 부설한 철도망을 거의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네. 아직 늘지 않았습니다. 네. 철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네. 감안했을 때 차근차근 철도는 계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고속철도가 뚫리고 광역철도가 뚫리면 사실은 이제 어디 여행을 가거나 네. 놀러 갔을 때도 제 차를 끌고 갈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가서 통영에 있는 전기차를 사용한다든지 강릉에 가서 전기차를 사용한다든지 나주에 가서 전기차를 사용한다든지 홍성에 가서 전기차를 사용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시대가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차세대 전략이지 않겠냐. 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한 두 번째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다른 철도 특집으로 또 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